7월 3일 장 마감 시황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또 어제처럼 또 하락하는 종목들 많이 나왔고요. 또 상승하는 종목이 또 크게 나오면서 차별화되는 시장 나왔습니다. 코스피는 일단 2794선 마감했고요.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오늘 하락 종목은 589 종목 나왔고요. 코스닥은 836선 마감했고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닥 하락 종목 또 많이 나왔습니다. 1151 종목 하락했고 430 종목 상승했습니다. 음, 코스피, 코스닥 모두 외국인은 매수하는 모습 나왔고요. 코스닥은 기관이 크게 매도하는 모습, 개인은 코스피랑 코스닥 모두 매도하는 모습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국 증시는 강력한 모습 지속되고 있습니다. 나스닥이 18,000선 마감했고요.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역사상 최고치입니다. 그래서 S&P 500도 5,500선 마감했고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 1389원 마감했고요. 원 엔화 환율은 858원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유가는 조금 내려서 82불 마감했고 국제금은 2333불 마감했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증시 분위기를 보시면 HLB 위주의 장세가 나왔습니다. HLB가 7월 2일에 FDA 회의가 있었죠. 근데 그 회의 결과가 어, 좀 좋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우려했던 바를 좀 상쇄시켜주는 내용이 나와서 HLB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음, 본 미팅의 결과에 대해 말해준다고 하는데요. 미팅이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잘 진행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FDA는 CMC 실사에서 지적하고 항서제약이 답변한 사항 중 여전히 미비한 점이 무엇인지를 적시한 문서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FDA는 항서제약이 여전히 미비한 점을 지적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해당 문서에는 어, 폼 483과 관련하여 이미 보완한 내용 외에 추가로 지적할 사항이 없기에 항서제약이 추가로 제출할 서류는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서제약이 이제 보완해가지고 서류를 냈더니 추가로 지적할 사항이 없다고 항서제약은 추가로 뭘 할 게 없다라고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FDA는 재신청 서류를 제출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는 의견을 별도로 기재했다고 합니다. 이제 정리를 해보면 CMC 실사에 대한 추가 지적 사항은 없고요. 기존 지적 사항에 대해서도 항서제약이 이제 제출한 답변이 충분해서 추가로 보완할 자료는 없다라는 결론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재심차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언제든 재신청하면 된다라는 입장이 나왔다고 해서 대부분 FDA 승인 같은 경우 한 번씩 이렇게 보완 서류를 내라는 게 많다고 했죠. 그래서 보완 서류를 내서 재신청하는 분위기가 다시 나오자 이게 승인 실패가 아니라 보완하고 나서 다시 승인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승인되는 거 아닌가 하는 기대감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HLB 관련주들 무더기 상한가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급은 HLB가 싹 다 빨아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상한가 간 종목만 HLB 제약, HLB, HLB 생명과학, HLB 테라퓨틱스는 27% 상승했고요. HLB 글로벌은 24% 상승, HLB 이노베이션 21% 상승, HLB 바이오스텝 20% 상승, HLB 파나진도 20% 정도 상승. 그래서 총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HLB 이름 들어간 8개 종목 전부 다 20% 이상 상승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엄청난 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HLB.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테슬라가 ESS 매출이 급증했다. 그리고 설치도 많이 했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오늘 ESS 관련주인 신성 ST 22% 정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서진 시스템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오늘은 또 2차 전지의 날이었습니다. 테슬라가 강력한 모습을 보이자 ESS, 또 2차 전지, 대부분 관련주들 상승하는 모습 나왔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는 에코프로, BM 4% 상승, LNF, 이제 테슬라 관련주죠. 9% 상승했고요. 삼성 SDI 4%, LG 엔솔 4%, 솔루스 첨단 소재 3%. 이 정도 상승 나왔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밸류업 관련돼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정부가 밸류업 관련돼서 그 대주주 상속세 뭐 이런 거 하반기 내로 어떻게든 처리해 보겠다고 얘기 나오면서 또 은행주, 금융주 또 상승 나왔습니다. 어제 큰 상승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상승 더 나와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뭐 무상증자 하면서 또 주주 환원을 하겠다고 한 현대글로비스 최근 들어 강력한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글로비스는 6월 13일 이후로 쉬지 않고 올라왔네요. 그래서 한 17만 원, 18만 원에서 25만 6,500원까지 현대글로비스 강력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네이버가 어제 좀 내렸었는데요. 네이버 웹툰이 이제 어, 뉴욕 증시 상장을 했는데 공모가 밑으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이버 등 관련주들은 좀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뉴욕 증시에서 네이버 웹툰 7% 빠졌습니다. 그래서 상장 후 처음으로 공모가 밑으로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본 리스크에도 골치 아픈데 현재 미국 상장한 네이버 웹툰도 그다지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이슈 보시면 첫 번째, 밸류업 세제 혜택 보따리 나왔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힘받나. 주가 상승 막는 대주주 세금 부담을 줄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투세 폐지로 투자도 유인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금감원이 부담 완화 공론화에 힘싣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금투세 폐지에 관련돼서는 민주당이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우리나라 국내 시장 전체의 분위기도 좀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금감원에서는 밸류업도 어떻게든 해보려 하고 금투세 폐지도 계속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HLB 했고요. 세 번째로는 증권사 만난 이복현 밸류업 공매도 PF 챙겨달라. 이제 금감원장이 16개 증권사 CEO를 모아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내용들인데요. 금투세, 배당 소득세, 상속세, 기업 지배구조, 이 모든 걸 다 변화하는 걸 강조했습니다. 이것들을 다 고쳐야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없어질 것이라는 내용이고요. 어떻게든 하반기 내로 어, 국회에 또 상정을 해서 이렇게 추진해 보려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또 밸류업 관련주들 살짝씩 올라가는 모습 나왔습니다. 그 인도 IPO 예정 중인 현대차, 블룸버그에서 9월에서 10월쯤 상장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상장에는 최대 5조 정도 조달을 할 예정이고요. 잭팟 기대감이 상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40만 원 바라보나라는 기사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아시아에서 최근 들어 가장 큰 규모의 IPO가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도 최근 들어 강력한 모습 나오고 있고 현대차가 또 실적도 나쁘지 않게 나왔습니다. 현대차가 이제 상반기에 미국에서 43만 대 차량 판매하면서 역대 최다 실적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그룹 미국 시장 판매 공개했고요. 전기차 하이브리드카 인기 덕분에
아주 큰 판매량 나오고 있다. 그리고 기아도 역대 최다 판매 나오고 있습니다. 현기차가 미국에서 아주 강력하다. 그리고 실적도 잘 나올 예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가올 삼성전자의 시간, 이번 주 금요일 이제 삼성전자 2분기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습니다. 증권사들이 뭐 실적 잘 나올 것 같아서 컨센 상향하고 있고요. 이제 컨센으로는 매출이 73조 6천억 원 정도 나올 것 같다고 하고 영업이익은 8조 원 정도 예상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뭐 저번에는 실적 발표 전에 막 크게 올라서 실적 발표 후에 내려가는 모습 나왔는데 지금은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 전에도 크게 안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실적 발표 후에 뭐 큰 폭의 상승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예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금요일에 실적 발표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월가 큰 손들이 트럼프 승리에 대비해서 장기 금리 상승에 베팅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금리 인하가 아니라 트럼프가 되면 관세와 뭐 인플레 자극 뭐 이런 것들이 되면서 다시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라는 데 베팅을 하는 것 같은데요. 11월 선거 공화당 압승 시 재정 확대를 하고 또 돈을 풀기 시작하면 인플레 상승되니까 장기 금리 상승에 베팅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미국 등 세계 정부 부채가 12경 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유가 정치인들이 이전 세계적으로 올해 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거를 앞두고 현재 부채나 이런 문제들을 회피하고 오히려 돈을 더 풀겠다라는 공약들을 내걸면서 좀 각국의 정부 부채가 세계 경제 규모 수준의 12경 6천조 원이 넘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국민들의 생활 수준도 점점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잡힐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계속해서 돈을 풀고 부채를 늘리는 상황에서 또 물가를 잡겠다는 게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세계 정부 부채가 이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어, 어떻게든 또 금융 위기가 올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래서 이 정치권들이 너무 포퓰리즘식 그냥 돈 풀기 정책이 아니라 또 금융이나 경제를 생각하는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고 이제 미국 증시에서 가장 큰 이야기가 테슬라였습니다. 음, 테슬라의 인도량 발표가 나왔는데요. 예상보다 나쁘지 않았다 정도로 나왔는데 주가는 10% 정도 상승 나왔습니다. 어, 장 시작 전에는 테슬라 생산량이 예상보다 줄어서 이번에 인도량 엄청 잘 안 나올 것이다라고 주가가 빠지고 있었는데요. 인도량이 예상치보다 좀 높게 나오면서 생산량, 저번에 생산했던 재고를 좀 소진한 게 아닌가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악성 재고를 소진하면서 인도량도 많아졌기 때문에 좀 큰 호재로 작용을 한 것 같고, 그리고 ESS 배터리팩 관련돼서 매출이 또 생산 설치량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 크게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2, 4분기 총 44만 3,956대 차량 인도 발표했습니다. 시장 예상보다 많은 인도량이고요. 주가는 10% 정도 폭등했습니다. 이거 말고 이것만 봤을 때 10% 올라갈 재료는 아니고요. 로보택시,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이런 거에 베팅한 모습입니다. 투자자들까지도. 그래서 올 초 대비 중국의 BYD를 앞질렀습니다. 원래는 BYD가 한번 이겼었죠. 그래서 올 초 대비 16% 하락했던 테슬라는 양호한 실적 발표로 어제 당일에만 10% 이상 급등했습니다. 음, 하지만 전년 대비해서는 4.8% 정도 감소한 것으로 인도량은 줄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의 예상치가 워낙 낮았다 보니까 시장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다 정도입니다. 그래서 ESS가 아주 잘 나왔다고 하는데 그거를 집중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테슬라 배터리 메가팩인데요. 원래는 4000 메가와트시 전분기 24년 1분기 이 정도로 배터리팩의 이 그래프가 완만하게 올라가고 있었는데 이번에 전력망, 전력난 얘기 나오면서 배터리팩 크게 늘리면서 9400 메가와트시까지 거의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는 매출에 반영되기 시작하면은 전체 매출에 또 큰 폭의 매출을 비중을 차지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살아나고 있고요. 이로써 영업이익에도 좀 크게 기여하면서 테슬라가 자동차만이 파는 회사가 아니라 또 이런 배터리팩 회사로도 바뀔 수 있는 점, 다르게 볼 수 있는 점이 부각되면서 10%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삼성 모빌리티 이문영 연구원님 블로그인데요. 음, 그래서 주가는 뭐 ESS의 설치량이 가장 중요했다. 전분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하면서 전력 부족에 대한 솔루션 업체로 새로 이제 부각되고 있다라는 점이 이제 주가의 긍정적인 부분이 나왔고요. 또 2분기 판매량이 낮아진 컨센서스 소폭 상회하면서 1분기가 바닥이었다는 점이 조금 드러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는 2분기 실적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8월 8일 예정된 로보택시 행사와 중국에서 FSD 배포, FSD 라이센싱에 대한 기대감이 견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ESS 관련된 실적 발표도 또 주목을 받겠네요. 이렇게 늘었는데 영업이익은 얼마나 나왔냐, 매출 비중은 어느 정도냐, 뭐 이런 거 볼 수 있겠죠? 그리고 AI 대장주였던 엔비디아가 약간 주춤하면서 다음 주자 바통을 테슬라가 넘겨받지 않을까라는 기대감까지도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엄청난 기대감으로 10% 하루 만에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걸 토대로 이제 미국 시장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뉴욕 증시는 어제 테슬라의 10% 상승으로 시장을 이끌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날 이제 제롬 파월의 연설이 있었는데요. 인플레가 2% 목표치에 도달하는데 좀 진전을 이뤘다라고 발언하면서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졸트 보고서 나오면서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고용이 아직 좀 건재한 모습 나오면서 시장은 전체적으로 좋은 분위기 연출되었습니다. 테슬라의 생산량이 장전에 전분기 대비해 줄어들면서 장전 하락 나왔으나 인도량이 월가 추정치보다 높게 나오면서 호재로 좀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10% 정도 상승 나온 이유는 ESS 사업의 큰 폭의 성장 때문인데 AI 전력난에 꼭 필요한 사업이며 테슬라의 새로운 매출원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아졌기에 시장의 기대치는 더욱 커지는 모습입니다. 이로써 테슬라의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살아나고 있는데 워낙 기대치가 낮기 때문에 실적으로 인한 하락보다는 ESS의 매출 비중 증가 및 영업이익률 등을 부각하면서 주가 부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 테슬라의 주가 기추가 주목되고요. 앞으로 있을 금요일 실업률 발표에도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한국 시장은 많이 많이 차별화되고 있습니다. 올라가는 주식은 계속 올라가고 또 새로운 섹터가 나오고 그동안 많이 올랐던 섹터가 또 큰 폭으로 하락이 나오고 한데 지금까지 7월 1일부터 3일까지 봤을 때 분위기는 어, 하반기 주도주는 바이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HLB부터 해서 비만 치료제 강력한 모습 계속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들 위주의 장세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도 뭐 어떤 식으로 나올지는 삼성전자 뭐 금요일 실적 발표 보고 또 시장 팔로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